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있다면 아마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시슬리 혼다 김주환 씨와 함께 차량 구입 요령과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자동차 세일즈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요령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구입 요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일단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최소한 1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량의 종류의 선택은 컨슈머스 리포트라든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주위의 차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2가지나 3가지 종류로 차량을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문 딜러를 방문하셔서 세일스 퍼슨으로부터 자동차 차량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직접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셔서요. 차량의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예상했었던 그런 성능과 부합이 되시는지 미리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소비자분들께서 차를 구입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시나요? 예, 일반적으로요.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5가지를 요소를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시고 고르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 차량의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안전성, 3번째가 경제성, 그 다음에 메이커의 신뢰성이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차량의 성능 등을 따져서 직접 구매를 결정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보험료 같은 것들도 2-3가지 보험회사를 쇼핑을 하셔서 가격을 알아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좋고요. 계약 시에는 그 차량을 계약하시려는 것이 현금 계약인지 리스인지 또는 파이낸스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요. 계약을 하실 때는 역시 딜러십을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요. 가격적인 문제, 차량의 가격, 바이백, 또는 매월 페이먼트, 이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금액적인 면도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 같은 것도 이것들이 원하는 옵션이나 차량에 자신이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토매틱인지 또는 모델명이라든지 옵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신다면 차량을 1년에 개인마다 평생 여러 번 구입하시는데 이런 구입하시는 경험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중고차를 잘만 구입하면 새 차 못지않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를 고르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된 중고차들은요. 새 차를 구입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차 외관이나 내부뿐만 아니고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엔진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마일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개통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역시 소음이나 이상 진동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전문 딜러십을 방문하셔서 믿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잘못된 차를 고르셔서 소가리를 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차량들이 차량마다 전부 다 특성이 다르고 마일리지도 다르기 때문에요. 본인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 대부분 부합되는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아시다시피 모든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90%, 80% 이상 조건이 맞는 차량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결정하시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먼저 딜러샵에 가게 되잖아요.
딜러샵에 가게 되면 먼저 뭐 할부로 살 건지 리스로 살 건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할부와 리스의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 할부를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차량의 가격을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나눠서 내시는 방법이고요. 네. 리스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4년 후에 차량 가격을 네. 미리 예상해서 그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시 이자와 함께 균등하게 내는 방법을 리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할부에 매월 내는 만슬리 페이먼트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리스인데요. 네. 월 불입금은 리스가 네. 할부에 비해서 60%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리스 기간 동안에 월부금의 합배와 바이백을 합치게 되면 네. 사실상 할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또 리스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7년 이상 차를 오랫동안 구입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할부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차량을 교체하시는 분들은 4년 후에 차를 되돌려 주시고 새 차를 네. 계속 리스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4년 정도 된 차량들은 4년 후에 운전한 후에 보통 차량의 메이저 컴포넌트에 네. 수리나 리플레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라든지 타이밍 체인이라든지 타이밍 벨트라든지 예. 또는 이러한 튠업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비를 하실 필요 없이 항상 새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같은 월 페이먼트라면 리스를 하시게 되면 더 한 그레이드 높은 차로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리스는 기간을 바인딩하는 그런 컨트랙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이 끝날 때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신문 지상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새집 증후군뿐만 아니라 그 새차 증후군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새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새 차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네. 간혹 어떤 분도 이런 냄새를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좋아해요. 네, 이것은 분명히 네. 드문 일이고요. 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냄새는 분명히 인체에 해가 되고요. 두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냄새로 인한 질병이나 불편함을 우리가 통틀어서 새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냄새로 이를 감수하기 위해서 차량 메이커나 정부에서는 최근에 많은 움직임이 있으며 이런 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 냄새는 차량의 매트라든지 차량의 대시보드, 그다음에 내장재, 시트라든지 이런 네. 데서 이런 제품들이 주로 화학물질인 PVC라든지 예. ABS라는 석유화학물질로 화공 처리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물질에는 발암 물질이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VOC 같은 유해 성분이 다량 방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 차를 오랫동안 운전하실 경우에는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어지럼증을 네.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는 속이 거북하거나 메스꺼움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이런 그 질병들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문제인데요. 예. 창문을 계속 장기간 닫아놓고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메스꺼리거나 따끔거리는 눈이 따끔거리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를 구입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겨울철을 피해서 구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새차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이런 유해 성분들은 차를 구입하신 후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라지지만은 결국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실한 예방법은 첫째 환기를 자주 하시는 네.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탈취제를 이렇게 네. 뿌리셔서 냄새를 사전에 제거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방향제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차량 제조사에서는 차량 내 특선 에어 필터를 장착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된 자재들을 친환경적인 내장재 사용을 늘려서 냄새를 줄이려는 이런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이제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에어컨을 작동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작동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죠. 예, 에어컨을 일단 시원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올바른 작동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처음에 차량을 출발하신 후에 공기량을 최대로 올리셔서 에어컨을 처음에 트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켰다가 점차로 공기량을 줄여서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끄실 때에는 스위치를 먼저 오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량을 줄인다거나 완전히 끄시는 것이 그 반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차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아주 후끈거리는 뜨거운 기운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차 안의 기온을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일단 급속 냉각을 위한 방법은 우선 에어 볼륨 컨트롤을 최대로 올리시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가동을 하신 다음에 적정한 온도로 낮춰서 작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급속 냉방을 하시게 되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무척 해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약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에어컨의 남용은 에너지 낭비를 또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에너지 소비를 조사해 본 결과가 있는데 최대로 해서 운전을 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18.7% 정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하시는 온도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해서 온도를 맞춰주는 오토매틱 클라이밋 컨트롤이라는 그런 편리한 장치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외에 혹시 에어컨의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종의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넓은 파킹랏에서 주차를 하실 때 뜨거운 땡볕이 내려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늘을 찾아서 주차하시는 것이 차량의 온도를 많이 낮춰줄 수 있고요. 그런 그늘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차를 하신다면 온도를 대폭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가스비가 요새는 리터당 1불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부담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최근에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형 및 연비 절약형 차량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운전 습관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운전 시 급출발과 급제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계통에 어떤 마모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도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 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요. 여유 있는 차량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에 불필요한 물건을 적재하셔서 과도한 무게를 많이 가지고서 운전하시는 것도 줄이시는 방법의 하나고요. 공회전을 오래 하시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1분 정도만 공회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은 항상 적정하게 하고 운전을 하시는데요. 적정한 공기압은 운전석 도어의 안쪽을 열어보면 프레임에 공기압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 에너지 절약 차종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솔린 엔진하고요.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에너지 효율을 혁신적으로 줄인 그러한 차량인데요. 일반 기존의
가솔린 엔진 차량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표적인 차량을 예를 들자면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라든지 토요타의 프리우스라는 차량이 대표적인 차량으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다의 시빅 같은 경우는요, 1리터의 휘발유로 23km 정도까지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서 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좀 이제 좁기 때문에 또 매년 차량의 그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평소에 자동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수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차량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최상으로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시기 전에는요, 그냥 차에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차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신 이후에 차 주위에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외관상 공기압이 적정한지를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차 안에 들어가셔서 차의 시동을 거시고 대시보드에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상한 시그널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차량을 출발하셔서 안전운전을 하시고 운전을 마치신 후에는 차량을 문을 닫기 전에 여러 가지 문이라든지 또는 실내등이나 전조등 같은 것이 켜있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고요. 또 차량을 떠나시기 전에는 차량 대시보드 위에 돈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귀중품 같은 걸 놓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엔진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그런 점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각 차량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차량이 있고요. 8,000km마다 교환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메이커에서 발행한 오너스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그 차량의 교환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하신 내역과 마일리지,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비용 등을 기록하여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는 차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항상 또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관도 자주 세차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주유소에서 외부 세차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유소에서 외부 세차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터치레스라고 하는 직접 걸레 같은 것이 차량 표면에 직접 닿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세차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외부에서 셀프 세차장 같은 데서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품을 내는 이런 걸레 같은 것들이 표면에 차량 표면을 닦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바퀴 같은 것도 많이 닦으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모래나 또는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깨끗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차량에 자신의 아끼는 차를 스크래치로 오려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과 차를 동승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카시트나 부스터 같은 그런 안전용품들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적절히 설치된 시트는 어린아이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확률을 71%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시트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카시트나 부스터의 81% 정도가 잘못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대로 안전장치나 3점식 시트벨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승객은 반드시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90불의 벌금과 또는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우선 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서 탑승을 하게 되고요. 1살 또는 체중이 9kg 미만인 경우에는 카시트를 뒤를 보게 해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앉힐 수 있고요.
2005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에 의하면 카시트를 하기에는 좀 크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좌석에 앉기에는 좀 작은 작고, 예. 어린아이 몸무게는 18kg에서 38kg 네. 하는 145cm 미만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시트는 어린아이의 앉은 키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일반 시트만 착용할 때보다 15.5배 정도 이상 더욱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3점씩 벨트를 사용하시고요. 예. 어깨끈은 반드시 어깨를 지나가게. 예. 그 다음에 허리끈은 네. 배가 아닌 이 골반 부위를 아, 지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벨트 할 때요. 배에다가 했는데 조금 더 아래 낮은 곳에다가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숙지해야 될 이곳 캐나다의 뭐 교통법이라든지 안전운전을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곳의 좌회전 체제는 한국의 좌회전 체계와는 달리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체계들이 미숙하실 경우에는 네. 주위에 있는 운전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의 체계를 좀 익히시고요. 예.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네. 운전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밖에 과속이나 무리한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피하시면 이민 생활을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 같은 곳에 주차하실 때도 주차할 때 옆에 차량에 부딪혀서 차량에 스크래치나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이 네.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주차선 안에 정중앙에 주차하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고요. 또 몇 가지 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차량 옆에 주차하신다거나 네. 또는 그 차량의 문이 옆으로 열리는 미니밴 같은 네. 옆에 주차하시는 것이 가장 데미지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문이 큰 투도어 차량이라든지 오래된 차량은 네. 되도록 옆에서 주차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동차 관리법과 그리고 구입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인리빙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차량은 우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발명품입니다.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조합돼서 소정의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도 사람이 식사를 하듯이 가스가 필요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비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비 과정이나 연료라든지 차량의 케어를 제대로 해주실 때 차량도 그 보답을 해서 충실한 여러분의 발이 돼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항상 신호를 지키시고요. 네. 올바른 자세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신다면은 양보와 방어 운전을 또 아울러서 하시게 된다면 그 이국 생활에서 하시는 생활이 행복하고 네. 즐거운 생활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시슬리 혼다 김조한 씨와 함께 차량 구입 요령과 그리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